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로벨입니다. 오늘은 최근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는 김용건 씨 고소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연애적인 관점, 남녀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 일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심리 코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말해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말씀드리면서 호칭 중에 이제 경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측의 의견이 틀리고 특히 이제 고소인의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진상은 저희가 모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알려진 바를 살펴보면은 김용건 씨는 76세고 여성은 37세, 그래서 39년 차이다. 그리고 만난 지는 13년이 됐다. 그러니까 김용건 씨가 64세 때 여성은 24세였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출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고소까지 가게 됐다 라고 하면서 김용건 씨 집안이 그 연예인 집안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유명한 배우 하정우 씨 아닙니까? 이제 하정우 씨까지 이제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곤혹을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성이냐 남성이냐, 또 같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또는 같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연령대에 따라서 틀립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는 무엇보다도 와, 나이 차이가 그렇게 39년이나 날 수가 있나, 그러면서도 교제가 가능하냐, 이제 그런 놀람하고, 그 다음에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 와, 70대 중반이 넘어서도 어떤 관계를 갖거나 임신을 시킬 수가 있구나 라는 거 좀 말초적이죠. 그 다음에 도대체 둘은 무슨 사이냐 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이 차이하고 관련해서는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그걸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사례는 아니지만은 일부러 찾아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조, 조선시대 영조의 둘째 부인이죠. 정순왕후. 정순왕후는 그 영조의 정비였던 정성왕후가 사망했죠. 그래서 이어서 그 왕후로 책봉이 됐습니다. 후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비가 죽긴 했지만은 정비를 이어서 왕후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계비라 그러죠. 계비 정성 왕후가 그 혼례를 치르는데 영조의 그 왕후가 될 때 영조가 66세, 정성 왕후가 1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51년 차이였죠.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전제군주 시대긴 하지만은 아무리 군주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 장가를 들면서 51년이나 어린 15세랑 혼례를 올렸다. 이것도 굉장히 쇼킹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 정순 왕후는 영조가 죽은 후에 이제 정조가 승계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순조 때까지 수렴 청정을 했고, 그 며느리,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보다 10살이 어렸습니다. 51년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나이 차이가 나는 그 부부 사이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는 많이 있죠. 그 중에 제가 아는 거를 살펴보면은 1904년생인 캐리 그란트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영국 출신인데 헐리우드에서 주로 활동했고, 젊으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미남 배우고, 그 당시 미남 배우에 무슨 클락 게이블이니 로버트 테일러니 있지만은 아마 제일 미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영화에 많이 나오고, 오드리 헵번하고도 공연하고, 그레이스 켈리하고도 공연하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 사람은 결혼을 5번 했는데 4번째 부인도 굉장히 유명한 그 여자 배우인 다이언 캐넌입니다. 1965년에 결혼했는데 4번째 부인입니다. 다이언 캐넌이 1937년생이니까 20대 때 결혼을 했습니다. 60 넘은
그 캐리 그란트하고 결혼해서 1966년에 등려를 했어요. 그럼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1968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결혼을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부인, 이제 다섯째 부인이 바바라 해리스인데 195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1976년에 처음 만나서 교류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바바라 해리스가 25살 때 이른이 넘은 노 배우하고 교제를 시작해서 1981년에 정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그 후 5년 있다가 캐리 그란트는 죽었죠. 근데 굉장히 그 두 부부는 행복했었다고 합니다. 47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김용건 씨는 39년 차이가 난다는데 바바라 해리스하고 캐리 그란트는 47년이 나죠.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인 다이언 캐넌하고는 33년 차이가 나는데 61세에 그 등려를 했습니다. 5번 결혼했지만은 그 딸이 제니퍼 그란트인데 유일한 그 후손입니다. 요 왼쪽 사진이 캐리 그란트하고 다이언 캐넌이죠. 예, 다이언 캐넌 이제 젊죠. 이게 다이언 캐넌이 그 듣보잡 배우가 아닙니다. 아카데미상 후보로도 여러 차례 오른 배우죠. 탑스타는 아니었지만은 다이언 캐넌하고 이제 딸을 얻고서는 아주 행복한 모습이죠. 요거는 이제 바바라 해리스하고의 사진입니다. 나이가 확실히 들어 보이죠.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근데 뭐 그렇게 별 이상하게 보이지 않죠. 비슷한 사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처드 기어, 아직 살아있죠. 1949년생입니다. 현재 부인이 알레한드라 실바로 198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나이가 많지만 어쨌든 둘 사이의 나이 차이는 34년 차이인데, 그 뭐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작년에 둘째 아이를 등남을 했습니다. 그때 리처드 기어 나이가 71세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사진을 못 찍게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 아들 사진은 없습니다. 사진을 못 찍게 해요. 그러니까 71세에 34년 차이가 나는 부인과 여성과 사이에서 얼마든지 출산을 할 수 있죠. 뭐 김영건 씨가 76세라고 하는데 뭐 5년 있다가 4, 5년 있다가 리처드 기어가 또 셋째 아이를 출산을 할 수도 있고, 요 사진은 알레한드라 실바죠. 1983년생.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확실히 리처드 기어 옛날 사관과 신사에 나왔던 그런 어떤 모습은 안 보이지만은, 나이가 들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 보이죠. 다음 사례는 좀 독특한 사례입니다. 애나 니콜 스미스라고 1967년생인데 40살에 죽었습니다. 2007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은 180cm의 글래머입니다. 금발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해진 후에 제2의 마릴린 문로가 나왔다 라고 이제 각광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대 싱글맘이에요. 17살 땐가 애를 낳는데,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중퇴하고 애 낳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양육하려면 힘이 들었겠죠. 그래서 스트립 댄서를 했습니다. 예. 스트립 댄서를 하다가 발탁이 돼서 1992년 플레이보이지 모델이 됐어요. 요 왼쪽 사진이 그 당시의 모델은 아니고 그 후에 또 이제 플레이보이지에 나왔을 적의 사진입니다. 모델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닌 말로 이제 그 몸값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고급진 그 스트릿바에 가가지고 이제 그 댄서 노릇을 하는데, 그 고객이 와서 애나 니콜 스미스한테 반했어요. 그 사람이 하워드 마샬입니다. 1904년생이에요. 하워드 마샬이 보고 뿅 간 거예요. 애나 니콜 스미스한테. 그래서 이 하워드 마샬은 이제 교수 출신인데, 그 본업은 교수지만은 상속 재산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텍사스 석유 갑부였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16억 불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니콜 스미스보다도 그 나이가 훨씬 많았어요. 60이 니콜 스미스의 아버지 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있었는데 하워드 마샬에 어느 날 아버지가 와서 나 결혼을 해야겠다. 90세 된 그래서 누굽니까? 그랬더니 스트립 댄서라는 거예요. 펄쩍 뛰었겠죠. 그래도 뭐냐? 나는 애나 니콜 스미스를 만나서 생애 의욕을 찾았다.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1994년에. 그러니까 애나 니콜 스미스가 27살 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산이 16억 불이나 되니까 분쟁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8,500만 불을 상속 받았습니다. 요게 이제 왼쪽이 플레이보이지 그 사진이고, 요게 결혼식 사진이에요. 이 90세 된 노인이죠. 요 하워드 마샬. 그 다음에 이제 27살 난 애나 니콜 스미스. 90세 된 아버지가 난 이 여자를 만나서 생애 의욕을 찾았다. 할 수 없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차입니까? 63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영조 아주 좀 특이한 케이스지만은 나이 차이가 난 게 이상하다. 그거는 그 개인 두 남녀 사이에서 그거는 좀 제3자가 문제 삼는다던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남녀 관계에서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를 이렇게 살펴본 것은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런 사례는 많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살펴봤습니다. 심지어 애나 니콜 스미스 같은 경우는 63년 차이까지 나는데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영상의 목적은 그런 사례를 찾아내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번 사건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한국인의 코드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짐작을 하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분쟁 또는 이익 다툼이 벌어지면 당사자가 이제 가해자하고 피해자로 피해자를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모든 관계를 갑과 을의 관계로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러면 강자는 누구냐? 제일 중요한 코드가 유명인, 즉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반드시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방송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인이 될 수도 있고 프로 스포츠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이에요. 그래서 요 둘 사이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일단 강자가 불리합니다. 강자를 가해자로 인식하고 그 사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일이 벌어진다. 당연히 남성이죠. 그래서 남성도 이제 남성이고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이제 분쟁이 벌어지면은 젊은 사람이 저기가 되는 겁니다. 예, 불리한 겁니다. 당연히 상급자, 하급자 하면은 상급자죠.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선생이 비난을 받지 웬만해서는 학생이 비난받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남성과 또는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모호하지만은 이 어떤 돈과 권력이 있다던가 지위가 높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위치가 높죠.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요번에 케이스도 보면은 김용곤 씨가 유명인이죠, 남성이죠. 여성에 대해서는 상대방 여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알려져 있지만은 아무래도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곤 씨가 불리한 거죠. 예.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완전히 사태를 반전시킬 만한 어떤 진실이나 진상이 밝혀져도 도덕적 비난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거를 그런 증거로 인해 가지고서 어떤 형법적인 책임은 모면할 수 있지만은
비난은 받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남성이나 여성 또는 남성과 들 사이에서도 여성들 사이에서도 연령에 따라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뭐 잘못됐죠? 저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걸 통해 가지고서는 괜히 김영건 씨가 뭐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그러한 코드나 문화를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굉장히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런 다툼이 일어나면은 남성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예. 이게 무슨 뭐 우리나라 최근에 뭐 팽배해 있다라는 페미니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죄를 증명해야 돼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는 뭐 그런 사례가 무지하게 많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문열 선생이 말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그러니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당연히 조심해야죠. 예. 뭐 뻔한 얘기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걸 느끼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생각을 공유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닙니다.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죄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